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황양수와 김성진 원장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김성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예. 나와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맨날 저녁에 우리 녹화를 한밤중에 하는데 병원 끝나시고 오기 싫지 않으십니까? 아니 재밌습니다. 예, 이야기하면 재밌으니까요. 예. 예. 피로가 풀려요. 다행이시다. 병원에 뭐 맨날 수술하고 뭐 하면 또 일상생활의 반복. 물론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입으로 하는 쾌락도 예. 참 좋은 건데. 황 소장님이 싫은데 뭐 억지로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뭐 예. 싫은 거 하면 얼굴에 표시나는 사람. 아,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뭐. 저 원장님 팬도 많은데 안티 되기 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보니까 뭐 연탄이라고 그 시인 혹시 아십니까? 아, 알죠. 안도연. 예. 그분이 그 전주 우석대 교수인데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캠프의 포럼에 뭐 전부 포럼인가 여기 책임을 맡고 있는데 태권도 학생들을 동원해가 예. 그 부패권과 저기 뭡니까 영화 티켓 예. 160명이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방학 때 예. 이 지역 행사에 동원됐는데 예. 그분이 이제 거기 그런 모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탄이라는 그 시를 보면 뭡니까? 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시죠. 예. 네? 굉장히 감성적인데 저도 좋아하는 시입니다. 예. 어찌 그런 분이 또 캠프에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제가 시인을 몇 분 아는데요. 굉장히 또 시인들이 인간의 인문학 심리를 알아서 그런지 부자가 많아요. 예. 제 고등학교 동창도 굉장히 시를 멋있게 썼는데 굉장히 지금 부자가 되어 있고요. 또 모 병원, 큰 병원의 원장님도 시인이고요. 예. 굉장히 어떤 그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나 현실적인데 또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시인은 폐병 걸려가 죽고 아하, 저기 또 이상시인. 연애하다가 연애에 또 이렇게 실망을 해가 예. 상사병 걸려서 죽고 그래서 그런 게 옛날에 시인이었는데 요즘은 돈을 잘 버네. 제가 아는 시인이 한 4명이 있는데요. 예. 3분이 다 그래요. 예. 예. 뭐 한 분은 이제 개인 병원 예. 저 대학 선배인데요. 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시인은 그래요. 예. 그래서 글 쓰는 이 재주하고 저는 글 쓰는 걸 기술로 봅니다. 이게 반드시 인격과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글을 아주 멋있게 써도 그 사람의 인격이 100% 훌륭한 거는 아니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 박인환 시인이라고 아시죠? 목마와 숙녀. 저 세월이 가면. 예.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뭐 그 입술 내 가슴에 있네라고. 바람이 불고. 그 이제 노래로 만들어져 갖고. 박인환 시인이 그 곡을요. 56년에 은성이라고 명동에 가면 최불암 씨 어머니가 하던 막걸리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막걸리 집에서 낮에 뭐 실련을 좀 해왔는가 와가지고 뭐 아니 그러면 또 거기에 빛이 많아가 막걸리가 막는 게 술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 만회를 하려고 그랬는지 시를 하나 썼대요. 그분이 유명한 술꾼인데 그렇죠. 또 멋쟁이기로 해가지고 당시에 뭐 미군 담요로 이렇게 코트를 해가 입고 다니고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제임스 딘 같은 상고머리를 해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잘생기고 50년대 전쟁 직후에 어떻게 저렇게 패션을 하고 그랬나 생각을 하면 댄디보이죠. 댄디보이로 유명했죠 당대에. 지금 평창인가 뭐 그 박인환 기념관에 있어요. 평창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날 자기가 쓴 시를 읽으니까 또 거기에 술 먹으러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작곡가라서 또 곡을 작곡하고 또 거기에 또 가수가 또 여자 가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얘가 적석에서 좋은 노래죠. 판이 이렇게 벌어져서 지나가던 명동 시민들이 전부 구경도 하고 했다 그런데 저도 대학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죠. 근데 그분이요 낮에 막걸리 먹다가 짜장면 누구 하나 사주겠다 해서 짜장면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죠, 선생님? 술을 갖다가 워낙 많이 드시다가 술엔 장사 없죠.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 이렇게 이 시인은 항상 술과 낭만과 뭐 여성과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 했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닙니까? 마종기 시인이라고 아시죠? 맞죠, 예. 그 이제 연세대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명상의학 전문의로 아주 뭐 잘 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군의관 할 때 쓴 시가 있어요. 한국의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변방의 나라에서 뭐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뜻이 그래요. 막 그냥 뭐 감성적인 신화. 감성, 그냥 너무나 이제 자기 처지를 비탄에 빠져가지고 이제 미국에 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는데 가끔 이제 와서 이제 연세대에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은 제가 아는 여러 시인은 전혀 그렇게 뭐 해결에 걸거나 그런 건 없고 아주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나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박인환 시인하고 좀 틀리지. 어쨌거나 그때는 시인은 항상 술과 사랑과 낭만에 빠져 있어야 시인이다 이랬지. 시인이 사실은 의사를 하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고 뭐 미국에서도 성공하고 이러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마종기 시인 존경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시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단에서 존경받는 거하고 제 감각으로는 그 시인들은 좀 가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 기왕이면 좀 그래서 시라는 게 헝그리 정신이 낭만 로맨티시즘이 없이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박신이 헝그리 박신이 시는 좀 그래도 뭔가 좀 먹고 살 게 있어야죠. 낭만이란 것도 이렇게 배고픔이 해결돼야 낭만이 나오지. 옛날에 양반들이 기생들 옆에 끼고 봄 되면 저기 또 사공 보고 빼져라 해가 가다가 어디 바위 좋은 데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이 저기 또 장구 치라 가야금 뭐 가야금 뜯으면서 씻고 그것도 그렇죠. 배불러서 노는 시네. 그렇죠. 이 배고프면은 사람이 이 먹는 데만 100% 정신이 가지 시상이 안 나옵니다. 배고픈데 어떤 시상이 나와요. 글쎄요. 문학은 저는 전쟁이나 또 고통 뭐 이런 데 이 속에서 문학이 이렇게 정신이 나온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저기 모티프는 될 수 있죠. 이제 그 경험을 나중에 이제 따뜻한 방에서 이제 밥 맛있게 먹고 다 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제 쓰는 게 그래야 소설이 나오지. 전쟁 치는데 지금 이게 막 소설이 쓸 수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 원장님과 제가 이 문학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원장님은 지극히 이게 배부르고 등 땄어야 글이 나온다는 거고 저는 고통 속에서 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약간은 좀 차이도 있어야죠. 차이가 좀 있어야죠. 오늘도 오랜만에 또 차이가 하나 항상 그동안 너무 일치하다가 우리가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조금씩 트러블도 있어야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가 뭐 변호사들도 아니니까 그런 거는 뭐 깊게 언급하기는 그렇고. 저는 뭐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쭉 이 방송에서도 단행이 돼야 된다고 또 항상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애초에 주장한 거는 이제 스스로 좀 하야를 항상 우리가 또 권고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구속까지는 좀 너무 심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 또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10번쯤 있었는데 그렇죠. 박 대통령 스스로가 구속을 향해서 뚜벅뚜벅 왔고 박친박이라는 사람들 또 박 대통령을 구하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인생을 걸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은 이 헤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수렁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구치소 안에서 박 대통령 들어올까봐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최순실 씨요? 뭐 왜 걱정하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오면 어떡하지? 진짜 오느냐고 자꾸 묻는답니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뭐 왜 자기가 걱정하나요? 자기 일부터 걱정을 해야지. 근데 지 가까름만 해도 천리길인데 박 대통령하고 마주치면 어쩌지, 들어오면 어쩌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는 부분 그거 어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그만큼 충신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제일 중요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 뻥을 친 게 하도 많아가 이제 박 대통령이 만약에 둘이 마주친다면 거기서 이 길로 와봐라 이래 안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입장 같으면 제가 최순실 씨 보고 들어오지 말아 했을 것 같아요. 왜 들어오라? 그동안 속았다는 이야기예요. 속았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해명해라. 그럼 자기는 빠져나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제가 뭐 밖에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다 했죠. 뭐 전국 운영을 통일대박도 최 작품이라고 그렇죠. 장시호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상당한 말과 주요 결정들은 다 최순실이 걸러서 온 건데 최순실이가 저기 독일에 가가지고 가끔씩 전화나 해서 하니까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묻어놔야죠 뭐. 안 오면 바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와서 그 영특한 머리로 3인방을 움직이고 그렇게 대충 착각을 하셨군요. 했겠죠. 그걸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폴란드 장교단의 그 학살 사건이라고 뭐 그 자리에 잘 피해야 되잖아요. 그걸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상하게 제가 한국경제신문이 그 정규제 주필로 있는 신문 맞죠? 예. 굉장히 그 박 전 대통령 편을 드는 신문이었잖아요. 예. 오늘 갑자기 오늘 환경 혹시 봤습니까? 이 신문 보니까 굉장히 그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거를 막 3면을 써놨어요. 막 그 인사불통. 벌써 이 신문이 왜 그렇죠? 제가 놀랐어요. 조선일보는 못 봤는데 조선일보 그럼 났습니까 오늘?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났죠. 안 났죠. 근데 환경이 상당히 우파 신문인데 굉장히 그 뭐 한겨레 신문 같이 그렇게 딱 다 써놨더라고요. 뭐 안 봤는데 진짜 그렇다면 우파 신문이 아니라 기회주의파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뭐 나폴레옹이 뭐 엘바섬을 탈출했다 할 때, 이 뭡니까 뭐 이 악마 뭐 엘바섬을 탈출하다 이러다가, 그다음에 뭐 나폴레옹 파리로 접근해 오다 이러다가 나중에 황제 폐하 일성하시다 이런 것처럼. 그러네요.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놀랐어요. 저기 제일 한국의 빠른 신문이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분들은 그 환경을 따라서 빨리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한국경제신문. 편하게 사는 길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 신문보다는 이렇게 이 지면 신문을 보는 게 이 신문 전체의 논조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좀 또 새로운 걸 듣네요. 놀랐어요 오늘. 자 원장님, 우리 또 그래도 이 정시보다 의료 전문 코너가 그렇죠. 우리 주장은 그 동네 병원이 당뇨나 고혈압을 관리하기에 낫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의료진들끼리 우연히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요. 이 대학병원에서 365일짜리 장기 처방전을 낸 걸 발견을 했어요. 제 동료사가.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언론에 제보한 거죠. 이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변하는 거 아닙니까? 혈당이 만성 질환이고 관리형 질환이죠. 그렇죠. 특유학도 없고. 혈압이라는 거는 또 하루에 3번씩 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365일 처방이 나온다는 거는 의사로서의 스스로의 전문직적인 능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동네병원에서 컨트롤하는 게 제일 맞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물론 저는 이제 뭐 하지정맥류를 주로 보는 혈관 전문의이지만은 또 가끔씩 이렇게 흉부에 가니까 심장 관련됐으니까 혈압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한 달 이상은 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또 환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불평을 하시긴 하시죠. 뭐 대학병원 가면 6개월로 주고 1년도 주는데 근데 6개월이나 1년 해가지고 이 전문적인 걸 떠나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365일 처방이 쭉 나온다는 게? 약이라는 게 췌장으로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 마음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한 3개월치가 췌장이던데 90일. 그건 의사 마음입니다. 아 마음입니다. 뭐 100년치 지어도 자기 마음이고요. 대신에 책임을 져야죠. 잘못되면. 그래서 이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3개월 미만으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나 1년짜리 처방이 왕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년짜리는 거의 없는데 그 동료가 자기가 봐서 언론에 제보했다 해서 그때 제가 알고 놀란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동네 병원에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뇨나 고혈압은 뭐 거의 잘 안 낫기 때문에 악화되는 사람이 많고 낫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방으로 말하자면 뭐 한 5년, 10년 죽을 때까지 처방을 해줄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당뇨 수치도 봐야 되고 혈압의 추이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잘 조절을 하면서 적어도 한 1 내지 2개월마다 약을 뭐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영국 시스템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확실하게 돼 있죠. NHS라고 예. 해가지고 내셔널 헬스 케어 예, 시스템. 예. 예. 그게 1차 의료 기관. 기관에서 저 서류로 써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차로 올라갈 수가 못 없어요. 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저번에 태영호 전 네, 공사. 공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더 좋다고 얘기했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너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돼 있고 영국은 또 너무 이렇게 무겁게 돼 있고 네. 중간을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환자가 그냥 닥터 쇼핑하기도 쉽고요. 너무 좀 의사 편을 든다고 좀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사가 조금 뭐랄까 너무 자유가 없고요. 좀 불편한 의사한테는 불편한 좀 제도가 많습니다. 의사한테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도 정맥류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잘한다는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진찰을 쭉 해도 한 번 더 대학병원에 가겠다고 진료 의뢰서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의뢰서를 끊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라면은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혜택이 아니고 일반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환자분들은 난 그래도 의료보험 혜택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써주시오.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또 보건소에 민원넣는다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돈을 떠나서 의사라는 것도 어떤 전문가의 자존심도 있고 전문가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이 있는 직업인데 그게 깡그리 무시되는 기분이라서 좀 제가 뭐 이러려고 전문의가 됐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저는 대학병원의 흉부외과는 무슨 심장 관련 수술만 하고 화지정맥류 같은 거는 대학병원에서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예. 대학병원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원장님 병원 같은 선에서만 하고 화지정맥류 수술하다가 사고 난 사람만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좀 편들어 주시죠. 화지정맥류 사고로 사실은 뭐 수술한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원래 대학병원의 역할이라는 게 연구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암 수술이나 그 심장 관련, 대동맥 관련 이런 건 개인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응급실이나 이런 모든 중요한 기관이 이런 1차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로 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대구나 몇몇 지방에서 그 어린 아이가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방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네, 그래서 그냥 몇 군데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만 봐도 정말 대학병원 본연에서 해야 될 정말 중한 질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래 말을 잘했네요. 1차 의료기관 이 시스템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됩니다. 근데 저기 변호사나 다른 사자 같은 직업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국회에서 법을 딱 통과시켜가 확실하게 하는데 의사들은 대학병원하고 일반 의사들하고 이 개업의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좀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합 많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의사단체를 제일 뭐랄까 좀 쉽게 보죠. 단합이 안 되니까. 약사단체들은 굉장히 겁을 냅니다. 단결이 잘 되니까요. 뭐 약사뿐만 아니라 뭐 친구사, 한의사들은 다 단결을 잘 되잖아요. 잘 되죠. 예. 의사만 단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단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과가 벌써 23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차 의료기관, 또 뭐 전문의, 일반의, 대학병원, 또 중소병원 다 틀려요. 그래서 뭐 과 간에 또 첨예하게 대립된 어떤 이해관계가 많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것도 의료 문제로 대립하는 거는 미국에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케어라는 원래 오바마가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을 간다고 하청민이든 작은 기업이든 전부 이렇게 의료보험에 다 가입을 의무화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메디케이드라고 가입을 진짜 급빈자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서 많이 줄이고 그건 메디케이드는 정부 보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 중소기업들, 뭐 영세기업들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이렇게 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강경파는
오바마 케어 2다. 또 그게 또 그조차도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이건 너무 심하네요. 네. 또 이 민주당은 이거는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다 비판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양쪽에서 얻어맞아가 공화당 안에서 또 반란군이 많이 나오고 강경 뭡니까 티파티 같은 조직에 그래가지고 입법 통과가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이 망신을 당했다. 오바마 케어는 뭐 그 와중에 살아남았네요. 일단은 살아남았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 번 안 되면 그것을 포기할 게 아니라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업가니까요. 요즘 백악관보다 본인 소유의 무슨 리조트나 골프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여튼 참 굉장히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리고 또 그 딸 이방카하고 사이 그 쿠시는가 그 둘이가 뭐 요즘 백악관의 최고 실세다. 그건 좀 직책이 명확한 게 없죠. 쿠시는은 선임 고문인가 뭐 그런 거 하나 달고 있을 겁니다. 이방카는 없는 거라고. 이방카는 없죠. 최준수 사태를 보고 또 왜 이렇게 직책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그래도 한국처럼 무슨 재단에 돈 거두거나 말 성마로 돈 받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넘어가겠죠. 그것도 뭐 알게 모르게 있을 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 게 거기는 로비가 합법적이잖아요. 로비스트들이 돈 많이 받잖아요. 몇 천만 불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제에 우리나라도 좀 합법적인 로비 사업을 하다 보면 로비라는 게 좀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근데 미국은 정식으로 로비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데 한국도 옛날에 정몽준 의원이 로비스트를 합법화하자 해가지고 법안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뭐 안 됐겠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러잖아도 뭡니까 소액 기부, 쪼개기. 옛날에 무슨 청원 경찰이니 유치원이니 이해관계자들이 국회의원 한 명한테 뭐 수천 수만 명이 뭐 몇만 원씩 해가 큰 돈을 좀 모아주러 갖고 그것 때문에 몇 번 뭐 사법 처리에 하는 여전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다 이제 산부인과에 한도를 줬잖아요. 네, 한도를 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끄러운데 로비 제도를 합법화하면 아예 그냥 대놓고 이 뒷돈을 우회적으로 줄까봐. 아니 그래도 이게 공개되니까요. 공개되니까. 근데 이제 공개를 이렇게 그냥 아예 못하도록 해도 솔직히 로비를 너무 많이 해서 국회에 지금 통과돼야 될 부분 안 되고 안 돼야 될 부분 되고 하는데 아예 내놓고 로비해서 하라 이러면 거기 저기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저 후보 대통령 될 때 유종필이라고 그때 대변인을 했던 캠프에 그 사람 나중에 관악구청장도 했어요. 뭐랬는가 하면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입을 열고 벌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삼켰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렇겠죠. 지금 뭐 안 그래도 어제 좀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운동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재벌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많을 거 아닙니까? 각자가 뭐 한 8명에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뭐 사람 사는데 부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저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보다는 작지 않나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냈죠. 그래서 뭐 아마 미국도 부정이 있을 거예요. 맨날 F&I니까 이게 차제에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잖아요. 매춘이 끊인 역사가 한 번도 없었듯이. 그래서 좀 과감하게 맨날 이 대통령들께서 참 힘들게 일하시다가 감옥 가야 되고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작전을 한번 판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대통령이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힘들게 뭐 결정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혼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뭐 그분만 그래서 오늘 몸이 쑤시면 오늘은 그냥 관저에 있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안가에서 옛날 다른 분들은 야 누구 좀 들어오라가 한 잔 먹자 이렇게 또 하고 먹다 보면 또 노래하는 사람도 가기도 하고. 그것도 그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술 먹고 노래하는 것도 이게 어제도 제 친구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야 무슨 일하게 되니까 술 먹고 노는 것도 참 대다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책 보고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즐겁지. 그러니까 그것도 30, 40대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뭐 즐기기 위해서 노래 부르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들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노래 속에서 뭐 서동요처럼 그렇죠. 국민들이 뭐라 하는가. 뭐라 하는가. 그것도 이제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것도
그런 노래를 들음으로 해서 옛날 항우 알죠? 항우. 예, 사면초가. 예. 항우의 그 형님이 항상 그 비천한 여인들하고 시장의 여인들하고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 항우가 형님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여인들하고 좀 사귀십시오 하니까 아니야. 자, 이게 내가 시장의 생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동생 자네한테 좋은 의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형이 핑계가 그럴듯하네요. 그런가요? 네. 그 항우의 형님 좀 되면 얼마든지 그 좋은 여인과 사귈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합니다. 좋게. 예. 매사를 뺐다하게 보는 황장수와 매사를 좋게 이렇게 보시는 김성진 원장님 참 차이가 있습니다. 뭐또 이 균형을 잘 이뤄야 되니까요. 균형. 네. 그때 연종 뭐화 안철수는 안희정이하고 비슷하시네. 안철수 둘 다 안쓰네요. 그러고 보니까. 혹시 뭐 안승진이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오늘 근데 아까 제가 차 타고 오다가 이렇게 오늘 광주 그 경선했잖아요 민주당. 네, 하나만 하면. 예 발표하는데 그 발표하시는 분이 꼭 그 이상하게 안정희. 안정희 하더라고요. 예, 홍재영 씨라고 국회 부의장하고 경제부총리 했던 양반입니다. 그럼 되게 머리 좋으신 분이네요. 근데 옛날에는 좀 샤프하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한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부를 때마다 실수를 하대요. 그래서 저게는 이 의도적인 실수가 아닌가. 그래서 막 그 청중대 제가 만약에 안희정 후보 같으면 항의할 것 같아요. 왜 내 이름을 안정이라 하냐고요. 그러잖아도 오늘 뭐 보면 세 개 종류의 투표인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만요. 그 현장 투표, 그다음에 ARS, 그다음에 뭐 대의원. 근데 대의원이 총 투표한 사람이 1000몇 개인데 ARS 그 전화로 걸어가면 없는 게 22만 3천 개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기 저 현장 투표한 사람은 뭐 불과 얼마 안 되더라고요. 뭐 2만 개도 안 되죠. 예. 그래 보면 그냥 ARS가 후보 정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ARS 비율만큼 또 각 후보들이 또 그만큼 정확하게 얻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그 안철수 저기 안희정이 나도 다 실수하네. 안희정이 2, 예. 그 다음에 저기 이재명이 이재명은 1.9, 선전했더라고요. 1.9. 그러니까 19%. 19%. 예. 예. 그리고 최성희는 0.4. 인점사. 예. 그건 뭐 저기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나왔는데 뭐 내가 볼 때 끝났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렇죠. 호남은. 예. 그래서 2차 결선 투표도 갈 일도 없고 오늘부로 그냥 문재인이 통일했다. 이제 각 당마다 될 사람은 사실상 후보 다 정해졌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부터는 형식적이고 이제 서로 어떻게 비문 연대를 만드냐 뭐 이런 것만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원장님 어디 오라는 데 없습니까? 오라는 데는 맞는데 예, 아직 뭐 아까 제가 언론을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굳이 좀 가셔가지고 예, 나중에 저 잡아가러 오면 그래도 황장수는 좀 봐주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만은 뭐 여러 군데서 오라는 전화는 좀 아니 또 자랑한다고 또 들어보니 아니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제뿐만이 아니고 다 누구한테나 전화 많이 오겠죠. 예. 저는 전화도 안 옵니다. 전화 안 옵니까?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안 옵니다. 안 왔어요? 아니 뭐 안 믿어지는데 그 전화 많이 왔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예. 걸리는 후보마다 다 검증하겠다 했으니까 겁이 나서 그런가 아무도 의심도 안 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 알고 있고요. 예. 다 이 방송에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체면상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제가 알게 알겠죠. 그놈 악명이 높다. 아니 그냥 잘 보고 있고 방송에서 잘 알고 있고 예. 그 방송에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지 말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예. 이거 방송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예. 글쎄, 그분이 저를 좋아하시나 모르겠다. 예, 그건 그렇고. 예.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예. 요즘 굉장히 또 봄이 되니까 심해졌어요. 예. 근데 그거 압니까? 중국에서 양회라고 알죠. 전인대하고 알죠. 이 정치 행사가 있잖아요. 예. 두 가지. 예. 그거를 한다고 베이징에 공장을 갖다가 가동을 좀 안 시키니까 그때는 좀 반짝했다가 그거 끝나니까 기류가 이제 한국 쪽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부쩍 심해졌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 공장들을 전부 그 해안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더라고요. 저 칭따오, 그러면 양타 전부 이런 한국으로 오라는 소리네? 바람이? 그렇죠. 원래 북서풍이 불잖아요. 그렇죠. 참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 쓰레기도 그냥 한국 쪽으로
서해 바다 버려버리고. 연타이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연태 안 가봤습니다. 아 그건 제가 10년 전에 가고 또 한 3년 전에 가보는데 막 3년 전에 가보니까 도저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인천에서 이제 바다로 연결되는 데가 산동간도의 연태죠. 연타이. 거기 비행기 타면 1시간 가는데요. 그 공기가 서해를 건너오면서 희석이 한 반만 돼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가 세계에서 제일 공기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죠. 두 번째로. 예. 북경은 뭐 6등인가 그렇던데 서울이 1등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2등이더만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가니까 그 지부도감 보면 확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공기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그냥 묵은 가래에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막 가래하고 코가 막히고 이래가지고요. 그렇다고 또 알레르기가 또 있는 거. 제주도 옮겨갈 수도 없고 참. 제주도에서 피 보고 오셨잖아요. 눈물로 배를 타고. 그건 뭐 저기 일사국대처럼 그건 그분이 한 분이 그런 거죠. 방패해가지고. 예, 그분 뭐 그럴 수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이제 이 금이 환영해서 제주도로 가가 병원 하나 탁 일찍 그러십니다. 그 뭐 좋죠 제주도. 근데 뭐 그때 가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바로 한번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몸이 좋아지는 걸로 언제 봤어요. 갔습니까? 한 2주 전에 갔죠. 그럼 중국 사람들 안 올 때 갔네. 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주도가 조용해졌다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내가 또 무슨 중국 전문가 교수님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언뜻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응을 저렇게 심하게 할까? 혹시 케네디의 그 쿠바 핵미사일 사태 때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핵미사일은 공격용 무기고 사드는 방어용 레이더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지도부가 똑똑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그 교수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중국 지도자들이. 쿠바의 핵미사일로 사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로를 이제 그때 한 테이블에 한 1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전문가인지 모르고 이제 좀 중국 욕을 했죠. 왜 자기들은 뭐. 저 사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면 한국 팬들이야지 중국 전문가라고 중국 팬들입니까? 뭐 자기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한번 중국 입장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여기서 이름 좀 까십시오. 그건 좀 돼요. 여하튼 그래서 그분이 제가 또 나이 동갑이더라고요. 예. 학교도 또 동창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그래. 학벌로 미국에 아주 아이비리가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뭐 뺀질이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도 지금 언론에서 중국 욕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말을 해보겠다 이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완전 중국 지도자는 그렇게 쿠바의 핵 사태를 생각한대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산둥반도나 저런 나이몽고, 뭐 레몽고에 다 이렇게 더 10배 강력한 미사일 레이더 있으면서 왜 우리 보고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에 대한 답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럼 말 못하니까 안 하고 미국의 의회가 하원이 중국이 왜 한국의 사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냐고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한국의 아직 국회에는 그 결의안 채택하자고 해가 제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 대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 반대하고 있잖아요. 사드 배치를. 그런데 요즘 중국이요. 시진핑이가 타임리지에 황제 시진핑이라고 사진이 실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점점 권력을 강화해 가면서 청나라 황제 같은 이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화까지 한답니다. 시진핑이 그 문화혁명 때 복건성에 내려가 갖고 하방당해가 바닥에서 개고생할 때 하룻밤새 100kg 이 밀을 한가마 100kg짜리를 쥐고 5km를 뛰었다. 한 번도 어깨를 바꾸지도 않았다. 그건 거짓말?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가랑이 하나로 뭐 두만강을 건너시고 뭡니까? 솔잎 하나로 무슨 뭐 백두산을 오르시다 했던 김일성과 비슷하지. 비슷하네요. 이건 제가 의사로서 100kg짜리를 그 5kg 글쎄 그건 이게 안 믿어지네요. 안 믿어지죠. 예. 그리스 신화에 뭐 나오는 타이탄이냐. 예, 그래서 그 중국 전문가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IMF 때 그때 잘 알겠네요. IMF 때 DJ 특보였으니까 그때 중국에서 100억 달러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이자도 없이 제의를 했대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무슨 100억 달러? 아니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중국
그 전문가한테 왜 너희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100억 불을 무이자로 빌려주려고 제의를 왜 했냐 물어보니까 아 무슨 교수 역사를 공부하게 항상 우리는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왔어.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DJ 특보로서. 은혜는 개뿔 무슨 중국의 역사에서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게 뭐 있습니까? 틈만 나면 네? 이 쳐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조공바치라 그러거나. 김진애한테 한번 도와줬죠. 아 그것도 우리 저기 그건 모르시네.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열으라고 일본군이 왜군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이 길만 열면 그냥 명나라로 가겠다. 그런데 당시에 개뿔도 없으면서 승리하게 무슨 명나라를 황제처럼 생각하던 사대주의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붙어 했는데 붙기는 저것들은 도망 다 가고 진짜 백성들만 의병이니 뭐니 해갖고 그렇죠. 싸우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데 중국에서 벌이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벌이는 게 유리하니까 저것 땅에서 안 하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목적은 뭔 줄 압니까? 이 자식들이 전부 말을 타고 그건 숫자는 많으니까 몇십만 명 끌고 와가지고요. 식량을 한국에서 다 조달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성룡이가요 거기 식량 갖다 댄다고. 그런데 그 식량을 갖다 주면 움직이지를 않고 평양에서 한번 싸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유성룡이 또 안 갖고 오면 또 무릎 꿇고 두드려 펴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예? 그거는 순전히 뻥이고. 그리고 중국 교수는 왜 그래갖고 편을 들지 그렇게? 그래갖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왜군에다가 사람을 넣어갖고요 한국을 반 자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청나라 이거 명나라 놈들이 그래서 그걸 한국 도와주러 갔다 생각하면. 근데 명이 왜 망했죠? 그것도 지금 명이 썼잖아요. 이제 여진족이 일어나가지고 후금이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청이라고 하면서 명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해군 때는 양쪽에 요도 좀 붙었다 저도 붙었다 중국이 두 개로 갈라지니까. 역사 전문가네요 광해군. 네, 근데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쓰면서 또 성리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의 보수는 다 망해가는 명이다 그래 붙으니까 처음에 뭡니까 정유혈안으로 한번 쳐들어와가 행제다 이랬죠. 그렇죠. 그 너 저쪽 편들지 마라 그러겠다 해놓고는 또 가고 나니까 또 명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쳐들어와 갖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 남한산성. 처음에는 강화도로 도망가려다가 명나라가 말이 와가 강화도 길목을 지켰어요. 그렇죠. 말이 뭐 한 30마리인데 그거 겁을 먹고는 남한산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국에 구출하러 오라 했는데 단 한 놈도 구출하러 안 왔습니다. 그렇죠. 왕을. 그래 춥고 개고생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안에서 저끼리 싸움했잖아요. 항복합시다 안 된다 항복합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항복해갖고 어딥니까? 삼전도. 송파구 삼전 동감은 있어요. 저는 그 송파구 삼전동 가서 비석을 하나 봤는데, 예? 지옥적이죠. 예. 그 삼전도비 앞에서 3번 이렇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잖아요. 말에서 내려가. 박았죠. 머리로 피가 나도. 예, 피가 안 나니까 피가 나도록 박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아닌데 요즘 꼬라지가 그리 돼가는 거가. 근데 그 교수는 아주 중국 편을 들고요. 막 그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앞잡이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가 성이 김씨라 그러대요. 김씨.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원래 그 저기 저 여진족에는 예. 김씨가 많았습니다. 아 그게 신라가 올라간 그런 설도 있던데요. 저기 그 여진족은 솔직히 이 혈통의 기원에서요. 옛날에 그 발해가 말입니다. 고려 망 고려 망하고 발해가 있었잖아요. 발해가 한국 사람보다는 여진족이 더 많았습니다. 말갈 여진. 그렇죠, 맞아요. 예, 숙진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한경도 일대의 한국 사람들은 여진인가 무슨 조선인가 구별도 잘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럼 그래서 축구들 자꾸 제보면 놀래요. 말갈 여진 부제가 있냐고 말. 그러고 보니까 덩치도 크고 좀 말갈족이나 여진족 같이 좀 생겼습니다. 그 여진족이 눈이 작아요. 네, 그것도 제가 눈이 작죠. 또 얼굴이 좀 하얗거든요.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뭐 그게 민족이 중요합니까? 지금 다 이 사회 동포가 다 친하게 지내겠죠. 네, 오늘 여진족의 후에 김성진 원장님과 일부를 지금 했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